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발표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쭉 빠져요. 그쵸? 내용이 올해 주주분들께 최대 110조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건데 마이너스 8.7% 폭락의 빔을 정통으로 맞아버린단 말이죠. 아니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주가가 마이너스 8.7이나 폭락을 하냐고. 더 이상한 건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도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서 전부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았단 말이죠. 이 발표 이후에 12%가 급등을 했어요. 아니 같은 반도체 회사가 돈을 왕창 풀겠다고 했는데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대치입니다. 뭐 호재냐 악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냐 안 좋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주주 환원 발표 바로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가 그 기대치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이닉스라는 사위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데려와가지고 자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인어른 하더니 우선 자사주 40조 원어치를 매입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죠. 자, 숫자 자체는 삼성전자의 절반 이하예요. 그쵸?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죠. 자, 8월 20일부터 정확히 석 달 동안 산 주식은 한 주도 안 남기고 전부 불태워 소각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리는데 원래 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FCF 그러니까 사업하고 나서 손에 남는 현금의 50%를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을 자기가 넘겠다고 한 거예요. 50% 안에서 주는 게 아니라 50%보다 더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기준 자체를 높여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40조라는 숫자도 큰데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이뻐 죽겠는데 자신의 상한선마저 깬다고? 이거는 합격. 합격이죠, 바로. 장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시장 기대치에 200%를 충족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닭다리는 그냥 하서방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둘째 딸이 삼성이라는 사위를 데려왔어요. 똑같이 물어보죠. 자넨 계획이 뭔가? 했더니 일단 자기는 110조를 주겠대요. 규모가 압도적이죠. 내 심장도 막 뛰어. 110조? 미쳤네. 오케이. 우선 합격. 자,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둔 대로 2024년부터 3년 동안 생기는 FCF의 50%를 주주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올해 남는 환원 재원이 90조에서 110조 정도 되거든요. 자, 우선 30조는 배당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30조 배당? 나쁘지 않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줄 건가? 80조.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삼서방이 뭐래요? 응, 안 알려줌. 바로 이래버린 거예요. 안 알려준다고 하는 거 이지랄 하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나머지 배당으로 줄지 자사주를 사서 없앨지 뭐 정하겠다 이런 건데 발표 시점은 8월. 근데 무려 5개월을 불확실성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근데 그렇게 참을성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진짜 가장 혐오스러운 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가가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오를 수밖에 없던 거죠. 앞에 하서방 같은 경우는 40조 규모는 좀 작지만 시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방식도 전량 소각 확실해요. 거기다가 한계를 스스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삼서방은 어때요? 규모는 압도적이야. 오케이, 인정해. 근데 내년 1월에 알려준대. 제일 싫어해. 불확실성. 거기다가 방식이 배당일지 소각일지 미정해. 이것도 불확실해. 그리고 기존 50% 원칙을 고수하겠대요. 기대치는 SK가 앞에서 50%를 넘겠다, 스스로 돌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도 혹시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시장이 실망한 거는 이 110조가 적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높인 이 시장의 눈높이를 삼성이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은 왜 소각을 쿨하게 박지 못했을까? 하이닉스는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정을 했죠. 삼성도 일단은 30조 정도를 배당으로 먼저 잡았어요. 나머지는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 더 좋다, 배당이 더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을 따로 과세해주는 제도까지 생겨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배당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삼성은 배당도 하고 돈 남는다며 소각도 해. 돈이 많잖아. 돈 많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삼성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삼성의 지분 구조를 봐야 합니다. 뭐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냐, 가오냐, 아니면 도대체 그 지분 구조는 뭐길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면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예요. 그죠? SK 스퀘어인데 SK 스퀘어는 경과 규정 때문에 하이닉스 지분을 최소 20%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 족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분율이 거의 딱 20%예요.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전체 주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SK 스퀘어는 하이닉스 주식을 한 주도 더 안 사도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계획대로 소각이 끝나면 20%에서 약 20.68%의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각이 최대 주주 지분율 규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유를 만들어주는 궁극의 버프인 거죠. 하지만 삼성은 정반대예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8.51%를 갖고 있고 삼성화재는 1.49%를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더하면 10%가 되는데 금융회사들이 같은 그룹 안에 일반 회사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면서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기준선들이 있어요. 10%가 바로 그 중 하나인 겁니다. 여기를 넘으려면 20%를 넘으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10%를 돌파해 버리겠죠. 전체 삼성전자 주식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쵸? 이게 그냥 계산상 가능성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3월에 보면은 삼성생명이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 624만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공시에 왜 파는지도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라고 써 있습니다. 즉 삼성생명은 이 10%를 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줄였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 금융계열사 쪽에서도 지분율을 다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에 삼성생명도 지금 주가가 그 발표 이후로 쭉 빠졌어요. 거의 한 13%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같은 자사주 소각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태울수록 지분에 여유가 생기는 거고 삼성은 태울수록 금융계열사 지분 문제가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가진 지분 구조가 다르니까 같은 돈을 돌려줘도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주식시장에 계셨던 고수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소각 안 하더라도 소각 굳이 안 해도 돼. 우선 자사주 사놓고 회사가 금고에 쥐고 있으면 그만이었지 하면서 자사주를 이렇게 창고에 쌓아둬도 상관없었단 말이죠. 실제로 옛날에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기 주식을 그냥 그 다음에 없애진 않고 그냥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3월 6일부터 상법이 바뀌었어요.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원 보상 같은 예외는 있지만 예전처럼 그냥 사놓고 오래 들고 있는 건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삼성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는 예전보다 쓰기가 훨씬 까다로워진 거예요. 크게 사서 소각하면 금융계열사 지분율을 다시 관리해야 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일단 사놓고 오랫동안 그냥 들고 있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선택지가 좁아진 거죠. 자, 그럼 이번 발표 돈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삼성이 돈은 많아요. 주주 환원 해줄 돈은 많아.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결정할 때 이 규칙이 라이벌인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둘 다 평가가 썩 좋지 않았어요.
아니 너네 AI 덕에 make money 하면서 주주한테 리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salty하니?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40조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고 기존 상한선 50%도 그딴 건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부셔버리니까 이 로이터 브레이킹 뷰스에서도 하이닉스를 두고 좋은 시작, 훌륭한 시작이라면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한 거죠. 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 환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 회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주길래 그러냐?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 너네는 얼마나 주는데?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는 장기적으로 이 액세스 캐시 잉여 현금을 100%를 주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들이 고수하는 원칙인데 자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면 삼성의 FCF 50%하고 바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FCF는 뭐냐? 사업하고 투자까지 한 뒤 남는 현금인 거죠. 그런데 액세스 캐시는 앞으로 쓸 돈까지 싹 다 미리 빼놓고 진짜 남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르죠. 분모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히 2배 더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차이는 분명한 거죠. 미국 회사들은 회사에 필요한 돈을 다 남겨놓고 돈이 더 나오면 그 돈은 무조건 주주한테 다 돌려준다. 그 원칙을 강하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 50% 상한을 깨면서 이 원칙에 한 발 더 다가선 거죠. 이제 삼성의 남은 돈을 보면 60조에서 80조 정도 됩니다. 전체 90에서 110조 중 3분기 현금 배당 30조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이제 10월 말에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내년 1월 말에 이사회에서 나머지 주주환원의 규모와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110조 주주환원 뉴스는 아직 절반만 나온 거예요. 중간 발표에 불과하단 말이죠. 나머지 절반의 답은 결국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줄 거냐가 중요한 시점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전달해드리는 머니커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